자, 이런 가운데 비명계에서는 이 줄탄핵에 대한 자성론이 등장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이제 국민들이 지적하는 바가 왜 이렇게 뭔가를 섣부르게 했냐. 네. 특히 국정이 마비가 오도록. 그래서 이런 섣부른 탄핵이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뼈가 아프고요. 예. 결국은 국민들이 원내 다수당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제대로 못했다. 아. 즉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에 주신 그 힘을 예. 우리가 제대로 절제해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질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명심해야 되겠다. 이런. 네, 자, 김재원 최고, 이 비명계에서 이 줄탄핵에 대한 자성론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 이 탄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게 이제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저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봤자 명분도 없고 실리는 더더욱이 없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탄핵하겠다는 유일한 이유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압박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을 해봤자 국민들로부터 비난만 받을 것이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당사자도 아닌데 왜 탄핵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탄핵을 한다고 크게 아쉬울 답답할 그런 상황도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화풀이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탄핵을 하지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재판은 다가오고 있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당 지도부나 친명계 의원들은 뭐 어떻게든 좀 잘 보여보려고 저렇게 좀 집단적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별로 성공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복경 의원,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상정 안 하면 그냥 요양해야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는 목요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도과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으면 실제는 발의하고 그냥 끝나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비정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을 위반해라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닙니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임명해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정부가 그것도 그 정부를 이끌고 있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 들어요. 집행을 안 해. 네. 그리고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입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여당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부인 거죠. 그 전제로부터 이 이야기가 파생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뭐 또 다른 뭐 재탄핵 이런 이야기는 나올 이유가 없어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 헌법과 절차를 국민들이 합의한 절차를 존중해 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우선 여당과 정부가 헌법을 무시해라 네. 라는 거를 지금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대응도 좀 험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되는 탄핵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최상목 대행을 지금까지 탄핵을 못 시킨 이유가 노골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부처 수장인데 네. 이 수장마저도 탄핵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뒤로 미뤘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탄핵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도 그러긴 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만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보기 이전에 그러면 그 문제를 꼬이게 한 네. 헌법을 안 지키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라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마은혁 재판관을 왜 임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굳이 또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같은 분을
함부로 그리고 여야 합의를 빙자해서 사실상 여야 합의가 깨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막무가내로 그 일당 독재식으로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하고 임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헌법기관 구성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견제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이런 일을 계속 끌고 나가고 또 밀어붙인다면 그것이 헌법 파괴행위라는 것도 지금 국민들이 많이 자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예견할 수 있습니다. 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가 권력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은 국회 다수당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끔 권력을 서로 분립하고 네. 그리고 서로 견제 감시하는 것 이거는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 체제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고다라는 말씀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마은혁 재판관의 즉시 임명을 촉구하면서 재탄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집단 광기라면서 비판했습니다.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놓고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자, 최선호 논술위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오늘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부를 물어봤는데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역시나 임명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이는 건 그런 건데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곧바로 탄핵이 됐었던 것이죠. 네. 탄핵 소추가 됐던 것인데 국회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결론이 나온 게 2월 27일입니다. 네. 그때부터서 지금 거의 이제 한 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제 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그 결정문에 나오지만 이게 특별하게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즉시 임명하라는 게 아니고 네. 상당 기간이 언제를 뜻하는 언제인지 건지 대체. 또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기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거기 보면 하면서 나오는데 보면 그 권한 대행으로서의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감안할 수 있다 이런 맥락들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에 기대서 아마 한덕수 총리는 계속 임명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랬을 때 앞서도 나왔지만 민주당이 그렇다면 진짜 헌정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을 한 번 더 탄핵하는 이런 상황까지 갈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게 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또 여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박은 하는데 막상 이제 칼을 뽑을 듯 말 듯 하면서 압박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강력한 수단은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실제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 3명 다 임명하지 않겠다 해서 탄핵을 했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다시 재탄핵을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헌재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또 있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봐요.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거부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김복형 재판관도 그 시간의 문제, 즉시 지체 없이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인데 이 상당히 언제까지냐? 한 달이냐, 2달이냐, 1년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 상식에 맞게끔 그 기간을 선정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다른 분들도 위헌 위법이나 탄핵으로 갈 사안까지는 아니다. 네. 이거는 불과 하루였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은 지켜야 되는데 네. 헌법을 안 지키고 있는 정부와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불비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니들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야당이나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헌법을 지켜라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요구의 한 방식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상습적인 탄핵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탄핵도 법이 정한 절차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진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법이 정한 절차를 볼 때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해서 임명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의 시작은 정부와 여당이 헌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호 전 최고께서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지금 집단적으로 실성했기 때문에 무슨 짓이라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일정이 하루씩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그나마 인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되죠. 자칫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계속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재판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교도소에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런 판에 또 민주당은 소위 일극체제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뭐 아버지라고까지 부른 그런 당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상한 지금 그 논리에 사로잡혀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정치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금 행정수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해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 곧바로 또 탄핵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리 탄핵병이 도져도 저건 잘못이라고 보죠. 그리고 또 실효성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하고 그러면 또 최상목 대행을 또 탄핵하고 그럼 이번에는요. 아까 자꾸 그 김복형 재판관 말씀하셨는데 뭐 일설에는 김복형 재판관도 이번에 각하 의견이었는데 네. 정계선 재판관이 하도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인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인용 논리를 어떻게든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각 의견을 내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만약에 한덕수 총리 이 탄핵을 요구하면 이번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는 그래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 중에서 탄핵 사유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151석으로도 탄핵 여건이 된다고 판단했겠지만 이번에 지금 이야기할 거는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 사안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고 되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다 각하 의견으로 곧바로 판결을 할 수도 있어요. 본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 민주당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민주당이 모를 리도 없습니다. 민주당도 멀쩡한 사람이 한둘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 중에 집단적으로 실성하셨다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제가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고 제가 좀 근데 바로 잡겠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런 예. 생각을 못 하죠. 예, 그리고 법령 북경 결정에 있어서도 권한 대행과 대통령은 다르다라고 해서 권한 대행에 대해서 151로 판시했다라고 설시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방금 하신 말씀도 약간은 좀 어폐가 근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경 의원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집단적으로 실성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비상계엄을 한 정신 나간 이상한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그 정신 나간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신 나간 집단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표현들이 서로 좀 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치적
경쟁을 한다 혹은 투쟁을 한다라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데 지금은 룰 밖의 싸움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민주당은 법 내에서 무슨 일이든지 풀어나가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본인들과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생각과 목소리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대방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다소 좀 거칠고 심한 표현은 네.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좀 거친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